자, 그 다음에 성광통으로 보는 주식시장, 이 중국시장 투자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성광통이 이제, 올해 8월, 9월에 시행된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광통이 뭐냐?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성광통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선정거래소와 홍콩 거래소 간의 주식 교차 거래를 의미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중국 관련 펀드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성광통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투자자들만 선전 증시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 기관 투자가가 운용하는 펀드를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광통이 시행된다라고 한다면은 홍콩을 경유해야 하지만 개인들도 선전 증시에 상장된 이 중국 본토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 거래소와 홍콩 거래소 간의 주식 교차 거래,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됐죠? 후광통 2014년 11월에 시행됐어요. 상하이와 홍콩 간의 거래는 시행됐는데 이번에는 선전 거래소와 홍콩 간의 교차 거래예요. 그래서 이제 홍콩과 상하이 선전 주시장이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대 주식시장이 된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광통, 후광통 이런 용어 생소한데 이거 보시면은 뭐 중국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 문화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상하이와 또 한자들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결합돼서 성광통, 후광통을 말씀드린다는 점이고, 자, 선전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른바 신경제 업종과 미래산업이 몰려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상장사 규모에 따라서 메인보드, 또 중소판, 창업판 등의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정보기술, 헬스케어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과 유사해요. 그리고 자,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선전 증시 이 3,500조 원으로 상하이 거래소보다는 좀 작아요. 하지만 상장 기업 수는 상하이 거래소보다 더 많습니다. 1,800개 가량 되는데 상하이가 1,142개가 되기 때문에 더 많다라는 점 볼 수 있고, 상하이 거래소의 중소형주는 전체 종목의 10%에 불과하지만 선전 거래소는 절반 이상이 중소형 주식이에요. 자, 그래서 중소형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위험도 크지만 또 수익성도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중소형주들 크게 올랐다가 변동성도 크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 크기 때문에 수익성도 클 수 있다. 자, 그리고 작년 선전 거래소 이 창업한 지수 상승률은 84.4%로 세계 주요 증시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역동적입니다. 자, 성광통 투자 방법은 후광통 투자 방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권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돼요. 그래서 거래 같은 경우는 위안화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안화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매매 주문을 내면 되고, 증권사 전문가들은 이제 쭉 다들 여론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선전증시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이제 전기차, 헬스케어, 소비재, 컨텐츠 관련 이런 종목에 투자할 만하다 라는 것들이 대중적인 이런 여론이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래서 BYD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이고 알파그룹은 중국의 디즈니다라고 이렇게 통하는 중국 최대 애니메이션 기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뭐 중국의 백색 가전 업체 메이디, 그리고 혈액, 제재 이 전문 의약 기업 상하이 라이스 등등, 또 중국 1위 영화 체인 배급 업체인 완다 시네마 등도 이 기대주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직접 투자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본토 이 중소형 성장주를 많이 담은 펀드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우리 시장을 볼 때 중국 중소형주 편입 비율이 높은 펀드에 가입하거나 이 ETF가 뭡니까? 펀드긴 펀드인데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자유롭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장 지수 펀드죠. 이런 것들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선강통이 이제 시행되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자금이 선전 증시에 추가 유입돼서 이들 펀드에 편입된 종목들 주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용사들, 투자 운용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선전 거래소에 상장된 중소형 주식들에 투자하는 펀드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국내 운용사들이 내놓은 중국 본토 기업에 가입하는 것도 좋고, 직접 미국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중소형주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선전 증시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이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형주 위주인 상하이 거래소보다 IT 성장주 중심이라서 변동성이 크다는 점, 이런 점들이고, PER이 30배 이를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은 100배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고위험, 고수익 리스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작년에 어떻습니까? 중국 증시가 급등락을 했어요. 이게 후강통을 했는데 후강통 때문에 장밋빛 전망이 나돌았고 크게 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중국 증시에 투자했다가 많이 물렸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있어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성강통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이고, 이미 많이 중국 증시가 떨어져서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고, 증시 전체로 봤을 때 말입니다. 자, 그래서 후강통이 시행될 당시에 상하이 증시가 5,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쏙 들어갔죠. 3,000포인트대인데 이제는 한번 저점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성강통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앞 시간 전략은 끝났고, 뒷시간에 생생한 이 시황 분석과 함께 종목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